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FOMC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다지 금리 인하하는 생각도 안 했죠. 네, 동결은 했고 점도표 공개가 됐는데 올해 2회 인하는 두 차례 인하는 그대로 유지. 내년에는 한 차례. 요게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좀 변했다고 성명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빠지고 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약세로 전환이 됐고, 일부,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변화는 없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나와라 뿅. 강보합권. 나스닥이 강보합권이네요. 나스닥은 0.13% 강보합권 마감, 다우는 0.1%, S&P 500은 0.03%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로보택시의 실제 시험 운행에 디데이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8% 올랐는데 요즘 테슬라 관련해서는 사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로보택시 생각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되면서 목표주가 하향하는 IB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는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M7 종목 가운데서는 초록불 켜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자, 과연 또 밤사이에 있었던 FOMC 또 앞으로의 시장 영향에 미칠 데이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모시고 밤사이 FOMC 내용들 씹고 뜯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넘겨도 돼요? 조금 네. 필요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네. 밤사이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 지금 굉장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자료에 대한 디벨롭이 확실히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고?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YNG 박종훈 팀장. 이럴 거면 그냥 연결할 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기축구가요? 오늘 이제 더워서 오늘 아침에 기온이 별로 안 높은데 왜 이렇게 덥다고 느껴지죠? 더워져요. 약간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마 기간이니까.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근데 여돈 앵커님이 그 외모 미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앞머리 자르시고 나서. 그러니까요. 저 10년 만에 앞머리를 잘랐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왜 안 잘랐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들 회춘했다. 얼굴에 뭐 했냐.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요새 아프고 나서 살도 좀 빠지고 하니까 역시 최고의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못 봐주겠네. 제가 해놓고도 제가 못 봐주겠어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세요. 화면 켰다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밤사이에 FOMC도 있고 또 FOMC도 있고요. 전쟁 얘기는 살짝 또 괜찮아졌어요? 전쟁 얘기가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느꼈던 시장은 FOMC에 대한 기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대 없죠. 다들 이제 동결을 많이 보고 있었고 사실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1% 하락을 했고요. 자, 마지막에 조금 출렁거렸죠. 전체적으로. 그쵸. 마지막에 이게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 전쟁에 미국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일부 많은 이제 국가들이 개입은 아니죠. 개입은 아니고 여러 가지 메시지는 던지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란에 대한 공습 또는 이란 핵시설 파괴 이러한 단어들이 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의 또 협상력
예, 그러니까 약간 상대를 쥐흔드는 그리고 워딩을 좀 강하게 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크게 거래량은 없었지만은 약간은 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0.13% 상승했고요. 네. S&P 500 0.03%.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좋았어요. 테슬라도 오늘 뭐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줬지만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일부 빅테크들이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외에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도 뭐 한두 개 정도 또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뭐 중소형 기업들도 조금씩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막 거래량이 막 붙어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 눈치는 제가 볼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맵을 좀 보게 되면 일부 뭐 금융주들 그리고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엄청나게 빠졌죠. 조금 의외로 좀 많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암호화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이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거 법안 통과 그 소식도 네, 그래서 거예요?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가 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이렇게 정말 무겁기도 한데, 네. 근데 이렇게 4% 넘게 빠지는 부분은 일부 이제 결제 시스템에 있는 어떤 변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비자 마스터가 사실상 수수료를 그러면은 확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수수료에 따라서 이 프로핏 마진이 비자 마스터카드가 사실상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소상공인들한테 거의 횡포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왜 아멕스는 버텼어요? 모르겠네요, 그건. 아멕스는 1.23% 올랐어요. 올랐네요. 예. 근데 이제 비자 마스터가 왜 빠졌냐? 자, 이러한 것들 이유를 찾았을 때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용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멕스는 오늘 뭐 1.2%도 유지를 좀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섹터가 오늘 괜찮았어요. 금융 섹터가 괜찮았고 나머지 섹터들도 뭐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가 조금 좋지 않았고 테슬라가 원래는 장중엔 더 올라갔었는데 조금은 좀 일부 후퇴했습니다. 자, 그래서 1.8%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뭐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그 투자의 방향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전투 민족들은 이제 2배짜리를 많이 매매를 하시더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3배, 체크를. 2배 많이들 사랑하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마이너스 1% 하락했고요. 구글도 마이너스 1.5% 하락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도 뭐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물론 뭐 오픈 AI가 지금 뭐 DoD와 같이 또 협업 어떤 계약 체결을 한 것 때문에 일부 조정을 줬는데 그 조정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팔란티어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장악력 또는 AI 그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예, 요동치지 않았고 유가도 뭐 조금 올랐지만은 뭐 그렇게 또 요동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일이 휴장이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는 뭐 그렇게 거래량이 붙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달러 지수를 좀 볼 텐데,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달러 지수는 98.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지수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1,375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 0.44% 어제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등폭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지금 뭐 미국 주식에서 좀 투자하실 분은 달러 자산,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달러 자산으로서 어떤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그런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달러도 많이 약세이지만
과거 이제 10년 평균, 20년 평균을 봤을 때는 지금의 뭐 달러의 그 위치다, 뭐 그 정상적 범위로 돌아왔다. 요 며칠이 너무 강세였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고. 자, 오늘 FOMC를 통해서도 연준 위원들이 지금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러한 표를 앞으로 이제 뒤에 보면서 이제 경기가 약간은 좀 우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은 이렇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과 우리 달러 인덱스는 같기 때문에 유가를 볼 텐데요. 자, FOMC가 이제 금리 동결했습니다. 다들 예상했다시피 뭐 6월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4.25에서 4.5%인 예, 거죠. 예, 그래서 동결 기조가 지금 거의 반년 넘게 아니에요? 작년에 50bp 한 번 인하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인하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동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또 자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다. 그러네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지금 유가 지금 마이너스 0.01% 하락했네요. 자, 장중엔 좀 올랐다가 좀 내렸습니다만 74.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 기울기 자체가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는 이란이 우리가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만약 공격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란이 굽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 자체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또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좀 개입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좀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은 휴장이지만 지금 자산을 혹시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 전쟁 소식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막 인터넷을 이란에서 아예 차단했다고. 이스라엘 공격 막으려고 인터넷을 이란 자체 내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고 예. 지금 미국은 뭐 공격할까 말까 지금 계속 맞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고 맞아요. 진정된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자, 뒤에 가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어퍼몰딩스입니다. 기업별 소식 세 가지 기업만 뭐 빠르게 볼 텐데 어퍼몰딩스가 프루덴셜과 함께 새로운 대출 판매 시설 설립을 발표한 후에 주가 3% 올랐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 어퍼몰딩스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대출 시스템인데 이 대출 시스템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용을 많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어퍼몰딩스 입장에서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사실상 뭐 이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 뭐 크고 작은 이러한 어떤 굿즈를 사는 데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 플랫폼을.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클라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퍼몰딩스와 이제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클라나에 대한 IPO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썬런입니다. 썬런이 RBC 캐피털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이 회사 주가가 5% 상승했고요.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그쵸.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일부 철회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 태양광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의 가격 경쟁에서 정말 엄청난 지옥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일부 철회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피게 된다면 아마 가격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는 게 아니냐. 미국에 있는 그런 태양광 기업들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썬런도 어제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고, 다른 기업들, 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뭐 일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조에티스, 뭐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 건강 회사입니다. 뭐 사료도 만들고, 이제 의약품도 만들고, 네. 자, 그러한 기업인데, 스티펠의 투자 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3% 하락했다. 이러한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동물 관련해서 미국은 사실 워낙에 이제 반려견, 반려묘 네. 시장이잖아요.
그 특히나. 계급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계급? 여성이 1위. 항상 여성을 먼저 우대해주고. 그래요? 예, 2위가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노인분들. 네. 3위가 이제 강아지. 4위가 남성. 아, 그게 우대 순위. 우대 순위. 예. 미국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그래도 예, 많이 또 레이디 퍼스트라는 단어가 그런 게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고 2위가 이제 노인분들. 연약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유유서잖아요, 항상. 그렇죠. 어르신들. 예. 네, 3위가 이제 강아지, 4위가 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돌아오셨군요,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그런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봤고요. 네, 자 오늘 FOM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FOMC 뭐 보셨던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요약문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가지로? 예, 6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고, 6월 FOMC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좀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자 연준은 몇 달만 기다리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몇 달이라는 것은 3번과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는 5번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인플레이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관세가 이 하드 데이터로 시장에 나오는 이 데이터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7월 초에 이제 유예가 돼 있던 상호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자, 그런 부분은 그냥 4월 2일 날 우리 그 판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상호 관세 그대로 부과할 거야. 너희들 만약에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부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또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거기에 스카펠센트는 그걸 좀 이제 좀 진정시키려고 우리 연장 더 해줄 수도 있어. 있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다가 다시 좀 철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잠깐만. 일단 7월 초반,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협상을 안 하니까, 국가들이. 그쵸. 그렇게 데드라인을 뒤로 밀어주면 안 되니까 그 발언을 했다가 다시 또 되돌렸습니다. 살짝. 뉘앙스가. 자,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의 상호 관세의 부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지금 히토류 때문에 일부 런던에서 회담이 끝나고 좀 유지할 것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인 어떤 상호 관세는 우리가 한 8월쯤에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7월, 8월이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 데이터를 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네. 보통 이제 그 연준에서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7, 8월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고 일부 뭐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또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3개월, 최소 3개월 하게 되면 뭐 11월, 12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 연준이 7, 8월 이후에 일단 관세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적용하는 그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요게 또 시장의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예. 이 금리 관련해서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3분기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 3분기도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맞아요. 제대로 이제 하드 데이터로 찍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예. 하지만 그렇다고 뭐 빨리 깨지기를 바랄 수도 없고요. 맞아요. 데이터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뭐 또 관세에 따라서 약간의 뭐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의미 있던 발언이 뭐였냐면 지금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너희들이 주변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라. 요즘에 고용시장이 사실상 이 금리, 지금의 이 4.5% 정도 되는 금리 자체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 실업률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뭐 감원을 하거나, 지금 기업들이,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3개월 전보다 지금의 오히려 조금은 뭐 나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성명문에는 안정적인 그다음에 고용 시장은 안정적이다는데 안정적이라는 말을 또 뺐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불안해하던데. 근데 일단 뭐 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요거는 이제 기자들의 그쵸, 어떤 그쵸. 질의응답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아직 뭐 그렇게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나 크라이아웃이라는 썼어요. 그렇게 크라이아웃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절실하게 금리를 좀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고용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아직은 크라이아웃하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견고하게 시장에서는 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6번을 보게 되면 연준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 관세로 인해서 더 높아집니다.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자, 2025년 지금 연준의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요, 이거 GDP 또는 뭐 실업률, PCE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뭐 아직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장중에 이렇게 훅 빠지는 모습이 아마 요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제가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게 되면 1.7에서 1.4로 내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3월 전망치에서 1.7을 봤던 3월 전망치에서 1.4로 내려왔다는 것은 여전히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일부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크게 좀 출렁거리긴 했고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너무나도 지금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에서 3%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 PC는 2.8%에서 3.1%또 상향 조정했고요. 실업률 자체가 4.4에서 4.5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좀 괜찮아질 거라는 이 경기에서 오히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하게 되면. 하지만 이 여파만큼이나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깨졌냐.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견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하나로 기결될 수 없습니다.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망치는 또 바뀔 수 있다. 이걸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이번 이제 6월 FOMC에서는 일부 전망치를 좀 내렸다. 인플레이션이 또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 정말 소폭이지만 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런 숫자들이 성장률이나 뭐 물가나 좀 이런 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많이 충격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겠지.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심리에 이미 4월 초에 급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니까 이런 FOMC 결과를 시장에서는 맞아요. 다 아는 얘기를 만약에 새삼스럽게. 정말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정말 허우덕거렸다면 네. 오늘 같이 나왔으면 급락했습니다. 난리 나죠. 예, 지수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급락할 그쵸. 수도 있을 정도의 변화율인데 지금의 시장의 어떤 금리의 어떤 수준을 지금 실업률 뭐 이거 완전 고용 상태 아니야? 예, 여전히 이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 실업률 유지가 아니라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방향이나 실업률의 방향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요 정도 수준에서는 좀 감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왔으면 큰일 났었죠. 예, 큰일 났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리에 있어서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 그러니까 지금 6월 FOMC에서 3% 보고 있지만 또 2026년, 2027년으로 보게 됐을 때 PC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적으로 또 2%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번 뭐 하반기 때 좀 튀어오를 만한 튀어오르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제자리로 가려는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 어떤 인플레이션을 보더라도 네. 비슷한 어떤 궤도로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연준 위원들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예, 점도표가 이제 왼쪽에 점도표가 나왔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블룸버그도 오른쪽에 이 점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6월 FOMC 점도표, 2025년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만, 원래 과거 같았으면 네. 하나로 쫙 가 있잖아요, 보통. 이 금리 전망 자체가.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분포가 좀. 다르죠. 예, 과거와는 의견이 많이 다르죠.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연준 위원들끼리 의견이 너무 다르다.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동결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 네. 금리 인하 2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지금 거의 뭐 절반,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 요게 이제 여전히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정책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 예. 연준 내에도 약간 그게 있겠죠. 또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모르겠어요. 반반이니까 예, 저쪽도. 네. 정말 모르겠고 지금 뭐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파월 쪽에 붙은 사람이고 금리 2번 인하를 한 사람은 이제 트럼프 쪽에 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까이 지내지만 예. 너 어디다 했어? 난 얘기 안 할래 하면서 중도 트럼프와 파월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미디언 값을 보면 되잖아요. 네, 중위 값을 보게 되면 2025년은 2번의 금리 인하.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점도표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2027년은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전망이다. 미디언 값만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점도표 분포를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6월의 점도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발언들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적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일본은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채권 보유액 자체가 1분기 때 마이너스 6조 2천억 엔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역대급 또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긴축의 정도가 좀 가속도를 붙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즉 지금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대차대표를 축소하고 있는 일본은행인데 이런 부분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일부 채권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분기 연속 감소가 됐는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14조 2천억 엔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책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자, 그리고 대량 일본 국채를 대량 매입했는데 이런 부분은 유동성 공급했죠.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좋았죠. 자, 그런 부분이 일부 국채 매입 속도를 감소시키는 긴축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좀 작용할지. 자,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보다는 자국채 매력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에 있는 채권을 좀 파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채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 달러 약세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채권 시장은 많이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또 일본은행의 어떤 그 채권 시장 요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이 다르네요. 말이 다르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주변에 뭐 회사하는 사람들은 뭐 고용 열심히 다 하고 있다, 어려움 없다는데 실제 지금 열심히 리크루팅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나를 고용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에이 차라리 안 가.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쉬고 있다에 답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고 그래요? 예, 20대 친구들은 집에서 자기 개발. 쉬고 있다. 예. 이 답변이 많은데 해주세요, 자기 개발. 다 자기 개발. 지금 미국도 자기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예. 근데 이게 지금 2023년, 2024년 때부터 이게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대학생들이 대졸 신입사원, 예,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해야 되는 이 연령대가 다른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20살에서 24살.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나 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지금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또
2020년 이때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이건 제하고 요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고 네. 특수성을 제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욕 연준에 따르면 또 22세에서 27세 가장 이제 취업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대졸자의 실업률이 2025년 1분기에 평균 5.8%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좀 높은 상황이고 전국 실업률 자체가 뭐 4.2%.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회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속속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약간은 이게 본인이 대학생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뭐 이렇게 직업이 없든지 자리가 없든지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25세에서 34세, 네. 35세에서 44세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이고 맞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경력직의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의 이 상황은 괜찮아. 네.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경기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 격차가 이 괴리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벌어진다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면 뭐 한 10,000명을 뽑았던 빅테크라고 치면은 지금은 뭐 한 5,000명만 뽑다든지. 그걸 또 경력직으로 뽑고. 심지어 AI 엔지니어는 지금 감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경력직인데도.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력직도 감원을 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신입 지금 대졸자들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많이 하지 않는 이 고용시장 자체가 앞으로 약간의 경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뭐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염두할 정도는 아니다. 그거를 이제 전국 실업률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 데이터들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좀 맞아요.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큰 그림만 워낙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이 앞으로 만들어질 나비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맞아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고용시장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전쟁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요 며칠 3일 정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라이브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저는 이제 그게 구독하는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데 구독을 못 하신 분들은 아마 보기가 좀 힘드셔서 유료인가요? 유료입니다. 그쵸. 유료라서 좀 비싸요, 사실 미국 그 신문들이. 맞아요, 다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월모브 때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유료로. 지난 제가 이제 요 뉴스를 가지고 나온 기준을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 한 3시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준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다.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안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시간 안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하고 있는 뉴스들만 제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상황실에서 고위 보좌관들과 회동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아마 어제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좀 더 빨리 핵 협상을 했었어야 됐다. 너희들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공격을 할지 말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란의 벙커버스터라는 이 벙커버스터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벙커버스터가 뭐냐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지하 벙커 이걸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이고 뭐 당연히 지금 그 주변에 항공모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결국에는 뭐 전투기로 한번 싹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 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에 있었던 발언들이고 자, 이스라엘 군은 이란 서부의 군사기지에 있던 이란 공격 헬리콥터 8대와 미사일 인프라 시설 40개를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려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 대피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을 빨리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거 정말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에 동참해야 하는지 대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일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상 아유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 지지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우느냐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개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 라고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끔 나는 강압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은 휴장이고 또는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장에선 큰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산 아래 묻은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핵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뉘앙스가 좀 웃기죠. 자, 하여튼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개입의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트럼프가 이란 공격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자료 만들었던 38분 전이니까 약 뭐 한 1시간 반 전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방금 나온 겁니다. 기자들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마감일 직전에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막판에 가면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워딩.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고유의 또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후의 통첩은 지금 이란 쪽에 미국이 준 걸로 이제 트럼프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최후의 통첩인가요? 라는 대답에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한 거죠. 하지만 싸우느냐 아니면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뭐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인데 보유하게끔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란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순수히 우리 협상합시다. 처음엔 했지만 핵 보유를 우리가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장기화 이란이 이게 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고립돼 있어서 이게 뭐 분석 그런 거 좀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그 기간이나 뭐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미사일이 양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점점 많이 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도 2,000발 정도 되고. 2,000발밖에 안 남았어요? 2,000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IBCM이라고 해서 탄도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를 뭐 일각에서는 관계자들이 한 2,000발에서 한 3,000발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거 했을 때 약 한 700발에서 800발 정도 쓰지 않았냐. 남아있는 게 한 1,200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 아직 한 발 남았다 할 때까지는 이제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사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그 아이언돔의 그 방공 시스템 자체가 뭐 무궁무진하게 뭐 계속 무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가 미사일이 먼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미사일 다 고갈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요 양상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이 미사일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서는 또 볼 수 있는. 북한이 이란을 또 편들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이다. 이란 공격 단호히 규탄한다. 그래요? 북한도 좀 아니 북한 나름대로 자기네들 지켜야 되니까. 저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생각? 이건 완전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얘기하지 마실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미국이 지난 과거부터 원유 생산량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에 공급망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시추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익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덜한,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명분을 삼아서 중동의 유가를 좀 쥐면 변동성을 주면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에 늘어났던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 수익을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원유의 어떤 절대량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물론 뭐 여러 그런 어떤 우리가 수치를 좀 계산해봐야 됩니다. 네. 그건 좀 우리가 좀 생생하게 계산해봐야겠지만 과거에 원유 생산량을 늘려놨던 그런 미국과 어찌 보면 중동을 쥐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 뭐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인 이러한 전략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트럼프는 얻는 게 많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또 이제 특정 국가 얘기하면서 도와준다고 얘기할까봐 그래요? 분란을 주장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요? 예. 애플 폴더블 폰이 대량 생산 임박했다고 합니다. 요거 빠르게 30초만 볼게요. 폴더블 폰 언제 나오냐 했는데 네. 과연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거맹치가 일단 2026년 하반기에 대량 생산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자, 폭스콘은 2025년 3분기 4분기 초에 조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가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뭐 일부 유출되는 뭐 디자인적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힌지와 같은 일부 사양은 아직 확정 중이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간 700에서 800만 대의 패널 생산 능력을 준비 중이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폴더블 폰은 조만간 대량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가끔 잠이 덜 깨가지고 좀 멍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일단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뭐냐면 인지 브레인이라는 거래요. 인지 닥터 헤르지온 브레인 케어 디바이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장수돌 침대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업과 아리바이오라는 글로벌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40Hz 저주파 음향 진동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게 특허 제품인데요. 기존의 전기 자극은 불편함이 많은데 이게 음향 진동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로 기억력과 또 집중력 관련한 임상 실험을 실험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태권브이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되게 좋다라고 해서 어르신분들이 착용하셔도 좋고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착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혹시 우레메 봤어요? 우레메? 우레메를 보는 듯한. 예. 잘 어울리네요. 오늘 또 의상 색깔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또 사실 제품이 저렴한 제품이 아니에요. 워낙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136만 8천 원이 정가고요. 저희가 핫딜가루는 100대 한정으로만 99만 원에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리냐 30일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30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하시고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다 하시면은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으시다 그러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옆에서 계속 소리가 내고 있는 이 아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차에 차량용 이런 거치대를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아까 사실 박 팀장님 열심히 설명할 때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 보면은 열려라 참기 아니 이거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야 아까 전에 잘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잠깐만.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방송 사고다. 네. 야 정신 차려. 약간 인지를 좀 좋게 해줘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제품은 저희가 1+1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거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방송 사고가 이거 진짜 홈쇼핑이었으면 난리 날 텐데. 자 79,800원이 원래 정상가인데 1+1 제품으로 저희가 핫딜가 29,000원에 드립니다. 아 이게 저희가 지금 전원선을 연결을 됐다. 전원선을 봐봐 되죠? 짠 전원선을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충전이 잘 단자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품에는 문제 없습니다. 29,000원 핫딜가루 1+1 총 2개 구성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모션에 감지가 돼서 자동 개폐가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보통은 막 이렇게 땡기거나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손을 대지 않아도 거치가 가능하고요. 강력한 자석과 스마트 홀딩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한 거니까 제품에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산프로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N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